임상섭 산림청장님,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사불 진화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피해 지역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한 일주일 정도 쭉 지켜봤는데 정말 악정고투하면서 잘 막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산불 진화에 있어서 핵심 장비가 헬기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 장비인 헬기가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산림청 보유 산불 진화 헬기 50대 중에서 20년 이상 경련 헬기라고 부르는데 경련 헬기 한 34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노후의 문제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쭉 제가 지켜보니까 헬기 중에서 그 주력이 대부분 외국산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산 헬기가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3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산으로 돼 있는 그 29대 헬기가 주로 까모프 헬기라고 러시아에서 들어온 거죠? 예, 맞습니다. 이 퇴역 대상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6,000 까모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6,000시간 정도가 내구연한으로 돼 있는 기종이 있고 또 6,000시간이 그 내구연한으로 규정돼 있는 기종이 있고 두 가지 까모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29대 중에 8대가 지금 고장이 나서 못 쓰고 21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간결해 가지고 수리 부속 자체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8대 정도는 부품 정비라든지 부품 교체가 원활하지 않아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진화가 가능합니까? 까모프가? 까모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산불 제가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야간 진화 작업이 가능하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예. 낮에 잡아놓으면은 밤 사이에 그냥 다시 또 발화해가지고 확산돼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간 진화 가능한 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들을 쭉 살펴보니까 2025년 산림청의 산림헬기 도입 운영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9.7%가 삭감이 됐어요. 맞죠? 예. 그래서 938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삭감 이유가 뭡니까? 도입되는 대수는 24년, 25년 같은데 이제 연부율이라고 3년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10%, 40%, 50% 3년간 연부율이 있어서 차이 때문에 그렇고 도입되는 대수는 같습니다. 전년하고. 이번에 추경안을 체크해 보니까 헬기 6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외산을 또 대형으로 해서 3대, 국내산 중형 헬기 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죠? 예, 대형 세대, 추경안에는 대형 세대, 중형 세대로 돼 있고요. 사실은 이 도입할 때는 그 입찰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느 나라 건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국산 헬기가 있는데 국산 헬기는 지금 야간 산불 진화 작업도 가능하죠. 예, 수리오는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산 헬기의 비율이 3대밖에 안 되고 있는데 예.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국산 헬기가 도입된 지가 좀 비교적 짧고요. 담수량이 외산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입니다. 대신 기동성이라든지 편의성 같은 거는 뭐 야간 진화라든지 이런 거 높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도입이 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도입 진행이 늦어져 가지고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비용을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연간 유지비에서도 상당히 강점이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번 그 도입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유지 관리 비용도 뭐 외산하고 국내산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도입할 때 검토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이한경 재난본부장님 나오셨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번 산불 정말 재난 대비하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 헬기의 문제는 이 산림청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마 지자체에서 임차 헬기를 아마 관리하고 계실 텐데
이번에 추락해서 순직하신 조종사분이 두 분이나 계시고 지난 2022년에도 양양 산불관에도 한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추락한 그 헬기의 그 노화가 한 원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그 기령이라 그러죠. 기령이 이제 그 오래된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헬기의 어떤 보수 유지 쪽의 어떤 문제도 예,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 21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19개 지자체에서 임차 헬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평균 기령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한 35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무려 63년 되는 헬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이 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내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내구 연한에 관한 규정은 예, 일단 없습니다. 예, 헬기 기령으로만 이제 안전성을 판단하지 않고 이제 운행 시간에 따른 이제 부품 교체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주기 도래시의 제작사 정비 교범에 따라서 주요 부품을 반드시 교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저희가 그 살펴보고 있고요. 노후 헬기라도 이제 주요 부품이 주기적으로 이제 교체만 된다면 정비 상태가 양호하면 운행이 가능한 걸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차제에 지금 노헬기 교체와 관련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퇴역 시기에 대한 지침이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헬기 조종 인력의 고령화 문제도 좀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내 임차 헬기 조종 인력의 평균 연령대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다들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퇴역을 하신 분들인데요. 약 60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약 60에서 70세. 네. 사고로 이번에 사망하신 분은 70세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네. 연세가 드시면 인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장들의 그 신체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차헬기 조종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부에서 항공 신체 검사 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항공 전문의를 통해서 시력 검사, 청력 검사, 또 심전도 검사와 의사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를 통과해야만 운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통일된 관리 체계를 좀 더 조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그 주거 지역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정부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제 그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그 중대본 심의에서 확정이 됐을 때 그 금액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요. 현재 저희가 그 추계 정도로 보면은 1조가 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조가 넘는 걸로.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이 가구당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이 좀 정리가 됩니까? 그 부분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구 계획이 확정이 됐을 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이제 여기 지금 추경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추경과 또 재정 당국과의 어떤 그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악을 좀 해보니까 이번에 약 한 3,6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3,600만 원의 의미 자체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건물 신축 단가표를 놓고 봤을 때 좀 턱없이 부족하다. 거기서 발표한 내용은 약 한 34평형 다가구 혹은 연립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억에서 2.5억이 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갭이 발생이 됩니다. 이 상황은 결국은 지금 임시 거주 시설에서 자기 본래 그 시설로 거주 시설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적인 예가 2023년 4월에 강릉시의 산불 시에 274세대에서 임대 및 임시주택이 지원이 됐는데 벌써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도 못 돌아가고 있는 세대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274세대 중에서 196세대는 이제 그 LH 임대주택, 그다음에 조립주택 등에 이제 그 지원을 했고요. 현재 이제 복귀하신 분들을 보면 이제 147세대가 복귀를 했고 127세대가 아직은 남아 계십니다. 예. 그 이제 이게 지금 문제는 임시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지원도 2년이 한도가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1+1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산불의 특징은 이제 이 산불 지역이 전부 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기계들이라든가 생활 기반 시설이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특히 그 농기계 같은 경우 중소형 농기계가 44종에 달하는데 그 중에 지금 10종만이 지원 업종으로 정해져 있고 보상 비율도 15%밖에 안 되는 문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해결하려고 그러죠? 지금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 곧 복구 계획이 이제 완료가 될 텐데요. 지금 방향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단가 그 비율, 그 단가 지원 비율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 그 품목 또 대거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2025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예산 8,232억 원 중에 산불 피해 교부 계획이 얼마 됩니까? 현재는 약 300억 좀 넘게 갔습니다. 300억 정도. 이제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순서가 이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응급복구비로 나가는 돈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항구복구비로 해서 또 그 지방 정부에 저희가 교부하게 돼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금액이 많이 증가할 겁니다. 이번에 대형 산불이 경상북도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여력이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비 사업은 지방비 분담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지방채의 인수를 확대하는 방안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죠. 예, 그것도 아까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2,000억 기체를 승인하는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그 특교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구복구 쪽에 더 추가 지원하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